자, 노동권 침해와 구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권 침해와 구제 처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업주를 말하는 거죠. 사업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또 국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가 뭐죠? 일하는 거죠. 근로의 권리. 가지고 있으며, 자, 국가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장할 책임. 이렇게 자세히 같이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그 근로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1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근로의 기회. 나한테도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또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국가는 이제 근로자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제로 한다는 거죠.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임금을 보장해줘요. 예를 들어 2018년 시급 최저가 7,530원입니다. 자, 요거를 보장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정합니다. 국가가 근로기준법을 정해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 조건과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법을 국가가 정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가면은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그 노동자의 권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뭐냐면 1번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 뭐냐면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어서 할 때 단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단결입니다.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자의 조건과 유지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노동 3권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 단체가 그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이거를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 뭘 써야 될까요? 근로 조건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을 교섭할 수 있는 거죠. 교섭이 들어가야 되겠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섭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의논하고 절충한다는 거죠. 이제 근로자하고 사용자는 이제 그 업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업주를 말하는 거로서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논하고 절충하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쟁의가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노동쟁의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서로 이제 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간의 그런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싸웠을 때 이제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노동쟁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는 이제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사용자랑 의견이 맞지 않아 파업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직장을 폐쇄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노동쟁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와 뭔가 요구를 했는데 그가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나는 파업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3권을 왜 만들었냐면, 근로자는 이게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그거에 맞춰서 대등하게 임금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은 수행평가에 뭘 써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대비로 교과서 있는 활동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활동풀이 내용으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문장인데요.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자, 활동풀이는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가의 이제 사례는 뭐냐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급보다 더 낮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승진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사례고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 사장 사용자가 노동자 가입한 사람은 직원으로 인정 안 해. 해고할 거야. 이런 내용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사례를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러면 헌법에 보장하는 그 노동 3권 그거 있죠? 그거를 근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까 예시 봤죠? 이 가의 예시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는 지금 편의점 내용이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시급 이하로 표준 시급, 최저 시급 이하로 이제 책정이 된 경우,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럼 얘는 무슨 법을 이 사용자는 무슨 상황이며 어떤 법을 위반한 사례인지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6,470원인데 근데 이거를 시급이 6,47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5,000원의 시급으로 사용자가 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반했는지 이 상황은 자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써야 되죠. 위반한 사례.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있는 최저임금제 시행 내용을 시행 내용을 침해한 거죠. 자, 편의점에 내 있는 내용을 쓰면 이거는 어떤 걸 위반한 사례냐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걸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예시 내용은 나는 뭐였냐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승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승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낸 것인가?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을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고 그 근로기준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기준법이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헌법에 규정된 제32조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다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의 이제 예시가 근로자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더니 사용자가 안 돼.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너는 해고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용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더니 고용주가 해고하는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해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는 뭐가 문제점이냐? 자, 이거는 뭘 위반했느냐? 고용주가 뭐를 위반했느냐? 그걸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그러니까 이게 노동 3권을 위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한 사례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는 제33조 1 근로자의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노동 3권 침해입니다. 그게 제33조 1번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까지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요거는 쓰셔야 됩니다. 예. 네, 각자 예시마다 어떤 거를 침해했는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나왔다. 이 내용이 나왔으면 이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나는 이 내용이 나왔다. 그럼 이 내용을 침해한 내용을 쓰시고요. 편의점에서 어린아이 시급을 기준보다 이하로 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근로자의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2번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근로자의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아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되는가? 근로자의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되었느냐? 이것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의 권리가 자, 이렇게 쓰세요. 근로자의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이 되어야 상대적으로 약자가 보호되겠죠? 상대적으로 사회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와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용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임금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로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중요한 인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면 좋겠죠. 근로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죠. 근로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중요한 인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써주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읽고 그냥 이게 겉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자기가 자기화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메모를 할 때 자기가 다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안 하면 이 영상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예, 그래서 10번 이상은 들어주시고 다음 날은 써주는 것까지 보면서 쓰면 더 좋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보는 걸로만 10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은 쓰는 걸로 해서 완벽하게 해도 시험에 성적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